민주당 경선이 지금 녹음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모집이 돼 있나요? 25만, 27만 그러니까 오늘 아침 지금 대의원 권리당원 포함. 네, 19만을 네. 빼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첫날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게 너무 전화가 많이 첫날 걸려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70만 통 정도가 걸려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도 일단 전화 걸면 이게 안 되고 너무 오래 기다리고 해서 지금 아주 그 불만의 소리가 큰데 실제 설계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2012년에는 88만이었나요? 120만이었나요? 어떤 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012년도요? 네. 거의 뭐 100만 규모로 100만 정도 모집해가지고 70만 정도가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죠. 권리당원 포함한 게 뭐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00만 정도 수준이었을 네, 네. 거예요. 그것에서 더 갈 거를 예상해서 그때보다 이제 여러 가지 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스펙을 늘려가지고 전화 플러스 인터넷을 6만 플러스 2만 해서 한 하루 8만 정도는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전화가 처음엔 너무 와버리니까 이제 조금 지금 처음엔 문제가 생겼고 지금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차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오늘 들어보니까 전화에도 뭐 보이는 ARS 이런 것을 다시 넣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회선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며칠 지나서 이제 20일 되면은 이제 젊은 분들이 더 용이한 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이 열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래픽 현상은 빨리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민주당의 음모였습니다. 개업을 했어요. 손님 모으려고. 개업을 했는데 개업하는 날 대기표 갖고 줄을 미어 터져야지. 당장 가서 먹을 수 있으면 그건 개업발이 아니니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업 날은 막 다운되고 전화 안 받고 일부러 그게 애타게 돼야 이게 만들거든요. 화제가 되는 거죠. 사실상의 결승인 민주당 경선이 선거인단 참여하려고 했더니 전화 잘 받아주더라. 요거는 흥행성 없습니다. 막 몇 시간 동안 애달게 해가지고 해야지 막 감사한 마음으로 야, 저 됐어요. 그러고. 실제로 그날 9만 정도가 집중해서 막 들어오니까 이제 왜 1번으로 하겠다, 뭐 선거인단 1번으로 본인이 신청하겠다라고 의혹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일순간에 들어오니까 완전 진짜 다운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날 전화 왔던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호가 700번 전화가 온 게 있다나? 그러니까 계속 걸릴 때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플 깔았나 보네. 그래서 계속 못 걸린 전화 계속 걸릴 때까지 걸리게 하는. 권리당원 분들은 어찌 됐건 간에 투표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권리당원 분들이 그렇게 몰려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 아니야. 그 사장님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치고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권리당원이 한 거는 아니고 권리당원은 미리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건 집어넣고 그 숫자까지를 합산한 합산한 거예요. 그 선거인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날 짜장면집 와서 줄 선 분들만 얘기한 거예요. 그 지금. 권리당원들이 전화했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집요하고 그다음에 꼬치꼬치 따지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거인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 대선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각 정당별로 해서 하는 게 마땅해요? 아니면은 오히려 정반대로 진선당원의 숫자를 예전에 광화문 나와서 어떤 정치인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생각은 그거예요. 민주당 진성당원이 200만쯤 되면 무서울 게 없을. 그 어느 쪽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점점점 만약에 당원의 숫자가 늘어간다면 원래는 당원 비중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게 70%라면 당원, 권리당원, 대의원 포지셔닝을 조금 뭐 30%, 7대3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 당원이 500만쯤 되고요. 그중에 투표율이 한 50%쯤 나오는 그 지경이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각 당에 처해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상 대선 6개월 전에 후보를 뽑도록 되어 있잖아요. 못을 박아놨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합집산되고 정치권이 문제가 생기는데 당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창당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당의 일정을 맞추어서 안정적인 정당은 6개월 전에 후보를 뽑도록 되어 있는데 불안정한 정당에서 6개월 전에 어떻게 후보를 선출합니까? 당명이 지금처럼 자주 바뀌고 당의 수명이 3년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잘 될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미국처럼 한 당이 뭐 몇십 년 쭉 가고 이런 그래서
그 당은 뭘 해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상황이라면은 선택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이런 논란도 안 휩쓸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거부터 조금 잘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근데 지금, 민주당 예. 같은 경우에. 민주당 오픈 프라이머리가 주는 효과가 있어요. 뭐냐. 처음으로 시작하는 민주당의 완전 국민 경선이 진짜 대박 내는 거예요.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이 모였다고 칩시다.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등등의 당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픈 프라이머리로 할 것인가, 당원들끼리만 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참여해가지고 규모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면 거기도 상대 비교가 분명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정당 이제 2023년이 이제 20대 대통령 뽑는 선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전망하냐면은 지금 자유당은요, 자유당에서 탈당하면 지역위원장을 바로 뽑아요. 그러니까 이 당은 다음 총선을 대비하는 박근혜 정당인 지역위원장이 거죠. 탈당하면? 네, 국회의원이 탈당하거나 지역위원장이 탈당하면.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은 뭘 하나를 결정을 못 한답니다. 국회의원이 40명 채 안 되는데 헤매고 있죠. 매우 안정이 안 된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정당이 다음번 2022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정당으로서 존재할지 알 수 안 할지도 없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정권교체 적폐청산의 화두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뽑히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안정적으로 한다, 잘한다고 치면 다음 대선 2023년이 개헌이 됐을 때 또 마찬가지로 대선이 2023년 2월경 치러지는 대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6개월 전에 대선 후보를 뽑으면 8월 정도에 이제 대선 후보를 확정을 지어야 되면은 4월경부터 경선을 치른다고 가정을 한다. 2022년 4월 총선이 끝나면서 바로 경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보를 뽑기 때문에 4월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뭐 심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심판론보다는 한 번 더 집권을 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60대 중반까지의 개혁성, 진보성이 보장되는 총대선이다라고 보거든요. 참 미래를 엄청나게 내다보시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저렇게 앞날을 멀리 내다보고 계시는 특보님을 모시고 있는 특보 그러니까요. 단장입니다.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수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장기전을 별로 생각 안 하고 단기, 중단, 어. 중단기전만 생각해왔던 사람인데 최근에 백수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한 발 뺀 상태로 지금 생각이 많아지죠. 예, 한 발 뺀 상태로 대한민국을 100가지 수를 보거든요. 내다보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조급하게 정치하는 것 저는 폭망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를 뽑아서 운영하는 당. 그래서 여성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캠프의 움직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포지셔닝을 굉장히 무시해도 되는 형태로 지금 캠프들을 운영하는데 후회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이 캠페인에서 여성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를 제가 아주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보단장님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선대위 구성할 때 50대 50으로 안 하면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게 될 거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강조해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하는 분들 중에 실력을 인정받은 여성이 없고 말 그대로 최순실의 휴하에서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이쁜 여성들이 주도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덧 남자들이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고분고분하고 이쁘고 말 잘 듣는 여성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쌓아 올렸던 소위 말하는 여성 할당제나 그 여성이 각계각층으로 진출하는 것들이 안 된 점들이 아주 편안해진 거죠. 그러면서 남자들이 모든 걸 주도하는 그런 걸로 변질이 됐어야 된다. 우선 캠프와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참여를 확 높여야 된다. 일단 현역 여성 국회의원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20-30명 정도의 지금도 그 친구 저희가 저희 때 24명이었고요. 제가 이번에는 숫자를 헤아리질 않았는데 거의 뭐 비슷한 규모 30명 가량 되는데 비례대표가 조금 한두 명이 줄었기 때문에 27, 8 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있죠. 역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꿔야겠다는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장기적으로는 보수 진보 진영에 놓여 있지만 사실 애매한 포지션이 중도 정도에 놓여 있거나 또는 심하면 보수라고 바라보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확실한 양당제처럼 가려면 포지셔닝을 정권을 잡고 안정된 뒤에는 더 진보 쪽으로 가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핀란드가 당시 여성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성 대통령인 그 핀란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장관의 여성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말을 못했어요. 답변을 못했어요. 그때 장관의 여성 숫자는 여성부 장관 한 분이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시절이 근데 있었군요. 사실은 청와대는 비서관, 행정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박정희 정권,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 여성을 아예 정책 진출을 보장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겨우 한명숙 총리,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에 30%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5대5로 만들었잖아요. 비례대표로. 그래서 여성들이 그 정책으로 진출하는 시기가 그렇게 기간이 길지가 않은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관이나 비서관으로 여성을 발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 강금실 장관 초대 이제 법무부 장관 됐던 것도 여성을 이제 정말 전진 배치시키려고 했던 눈물겨운 거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여성 인력 자체가 그렇게 크질 그렇죠. 못했던 구조였던 거예요. 풀이 좀 예, 약했어요. 작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능했던 건 뭐냐면은 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시키면서 또 정치적으로 그 경력 갖고 이제 정치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는 좀 이제 있을 거라고 보여요.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차관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진짜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저는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재밌는 거는 지금 야당이 3개잖아요. 두 당의 당수가 여성이에요.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어떤 여성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여성의 숫자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재용 구속이 가뿐하게 되니까 탄핵 심판도 일정이 완전히 나와버렸기 때문에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대선이 상당히 가시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좀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굉장히 몸이 좀 가뿐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 기운, 4월 26일이 대선. 이 기운 정확히 유지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